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 비아디는 중국이라는 내수시장 덕분에 지난해 4분기 미국 테슬라와 대등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아디의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는 288만 대로 그중 중국 내수 비중은 무려 96.1%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만 팔리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세계적으로 저가, 소형 전기차 모델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남아, 중남미 등에서 내연기관차의 교체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비아디는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에서 현지 생산을 했고 덕분에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내수시장 덕분에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최근 중국산 특유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 전기차 수요의 둔화로 전기차 브랜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아디의 미래 경쟁력을 두고 경영진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단이 발표한 비아디 글로벌 확장 전략의 명과암 보고서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브랜드 이미지 부재 등이 비아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비아디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비아디를 대상으로 배터리, 희소광물, 핵심 부품의 원산지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아디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비아디가 해외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가별로 다른 근로조건 및 조직 문화로 인해 경영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추구한 테슬라도 글로벌 확장 이후 스웨덴 및 덴마크 등에서 노조 갈등을 겪은 바 있는데 비아디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가 부재한 점도 비아디의 성장 저해 요소로 꼽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이라는 우호적 환경 속에서 엄청난 물량 공급과 속도전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고급차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결국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 파이낸스는 자동차 산업 2024 랭킹 보고서에서 지난해 비아디의 브랜드 가치를 12위로 평가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2위로 583억 달러였습니다. 테슬라가 판매량 증대에 기여할 소형 볼륨 모델에 앞서 사이버 트럭 등 틈새 차종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전기차 선도 이미지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아디에게는 이런 브랜드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향후 2-3년 내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되면 비아디 성장 전략의 유효성이 검증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완성차 기업의 로드맵을 고려할 때 앞으로 2-3년 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와 글로벌 전기차들이 직접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비아디가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나갈지 의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국 전기차들의 경쟁력에 대해 의구심이 쏟아지고 퇴출되는 업체가 부지기수로 나오는 등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어이없는 사건이 중국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전기차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전기차와 별 관련이 없는 쇼핑몰과 전시회에서도 여러 브랜드들의 전기차들이 마구잡이로 전시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전시회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장쑤성 난징 행사장에서 열린 신에너지 전시회에서 지커 브랜드의 전시된 전기차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전시돼 있던 지커 자동차는 갑자기 출발했고 모여있던 관람객들을 치더니 인접한 비아디 전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차량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사고를 일으킨 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고 있었습니다. 비아디 전시장에 있던 차량 세대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지커의 해명이었습니다. 지커 자동차는 전시 차량이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여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고 원인을 자체 검사한 결과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지커의 전시차는 관리 실수로 전시 모드를 활성화하지 않았으며 시동을 걸 수 있는 자동차 키가 유효 사용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직접 키를 꽂아 차를 출발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 차 키를 인식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시동이 걸리면서 급발진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결국 지커는 비슷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전시 차량에 대한 긴급 자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의 예기치 않은 급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커는 비아디, 리오토 등과 함께 중국에서 대형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지리의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대기업 전기차 또한 안전사고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준 것인데요. 지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를 통해 교훈을 얻어 경고로 삼고 내부 운영관리와 직원 보안의식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입니다. 반면 지난 25일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는 8,262대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GM과 포드가 3, 4위로 현대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GM과 포드를 따돌리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현대차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연간 1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되며 올해 점유율 두 자릿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 역시 시장 분석기관 아이시카즈의 수석 애널리스트 칼 브라우어의 분석을 인용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걸림돌은 미국 전기차 생산 부족인데 올해 미국 공장이 가동되면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존 업체들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차뿐 아니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는 포드 F150 라이트닝 운전자 모임인 F150 라이트닝 포럼에서 헬리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운전자가 실제 인증과 함께 게시한 글을 인용 보도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포드 F150을 타고 미주리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2,500km에 달하는 장거리 여행 중 날씨나 지형 등 변수에도 주행거리 이저하가 없었다고 소개하면서 16만 km를 주행하고도 97%의 배터리 성능을 유지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된 배터리는 한국의 SK온이 납품한 배터리였습니다. 앞서 2022년 말에는 강풍과 폭설로 캐나다 전역의 집과 회사 등 100만여 곳이 정전된 가운데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던 F150 라이트닝 차주가 배터리로 집에서 44시간 동안 버틴 사연이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이 차주는 미국 커뮤니티 웹사이트 레딧에 온타리오 남부에 4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지만 F150 라이트닝이 우리를 구했다. 냉장고, 냉동고, 와이파이, TV 등을 거의 2일 동안 작동시켰고 전기 공급 후에도 배터리는 65% 남아있었다고 전했습니다.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된 배터리는 SK온이 2020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NCM9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중 니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였습니다. 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14km 주행이 가능하며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감싸는 SK온의 지폴딩 기술로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실제 경험담이 줄을 이으며 미국에서 한국산 배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전년 대비 80%까지 수직으로 하락하면서 중국 내 리튬 산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4위 국가로 전 세계 최고 리튬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그동안 전 세계 리튬 가격을 좌지우지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중국 내 리튬 생산 지역의 경제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리튬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면서 리튬 추출에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레피도라이트 채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리튬 생산량 절반이 레피도라이트에서 추출됐는데 전기차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리튬 현물 가격이 폭락했고 중국의 레피도라이트 채굴 산업 역시 최근 경제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리튬 채굴 광산은 장시성 남부에 포진해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많은 리튬 광산 프로젝트가 마이너스 마진에 직면해 있으며 감산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국 법인과 독일 법인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상대로 각각 9천억 원, 2,600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법인은 2031년까지, 독일 법인은 2034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연구자석을 공급하게 됩니다. 히토류 연구자석은 전기차의 심장인 구동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의 일종으로 일반 자석 대비 자력이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강해 전기차 구동모터 80% 이상의 히토류 연구자석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자석 공급 계약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로 모빌리티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90% 이상 중국산 히토류가 차지하는 연구자석 시장에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리튬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허덕이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면서 한편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